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 경제 TV의 한상욱입니다. 금일 같이 한번 우리 살펴볼 종목은 두산중공업이고요. 네, 종목 코드 번호 034020입니다. 두산중공업 영상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근이 조금 있어가지고 영상 전체를 전체적으로 다 올려드리지 못했어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기다려주시는 이렇게 구독자분들한테 죄송하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자, 두산중공업 같이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6거래일 음봉이 나와주고 있어요. 6거래일 음봉. 이게 사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고가 대비해서 사실 이 조정폭이 그렇게 센 건 아니거든요. 고가 대비해서 조정폭이 그렇게 센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처럼 투매가 막 나와주면서 가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과 같은 하락이 사실 그 주주분들 피말립니다. 네, 피말려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한 방에 빠지면 이렇게 한 방에 음봉이 좀 크게 그려지면요, 이게 물타기라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반등 구간에서 뭐 비중이라도 덜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시나리오를 우리가 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천천히 피말리듯이 빼면 팔지도 못해요. 이런 거, 네, 이런 거 팔지도 못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음봉이 살짝 커져요. 그러면 어제 팔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그리고 나서 살짝 이렇게 살짝 빠지면 오늘 하루만 더 지켜보자. 그리고 윗골이 이렇게 살짝 올라오면 드디어 반등 나오나, 좀만 더 가자. 이거 좀 손실값 줄인데 여기서 매도할까? 아니야, 내 본전까지 갈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윗골이 쭉 달고 내려오면 또 진짜 아까 전에 매도할 걸, 그러면서 하루가 또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전형적으로 이런 식으로 작게 조금씩 빼는 게 사람 피말리는 전술입니다. 네, 대부분이 이런 식의 패턴 자체가 메이저들이 좀 많이 써먹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 세력주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없이 빠지잖아요. 개인 세력주가 거래량이 없이 이런 식으로 빠지면 그거는 이제 물타기가 아니라 분할 매수가 되는 거고, 이제 수급주에서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면 수급 체크를 잘 해야 됩니다. 여기서 근데 또 하나의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좀 보게 되면 거래량이 적잖아요. 그렇죠? 거래량이 적은데 우리 여기 키포인트로 거래 대금을 좀 봐야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거래량은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왜곡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엄청 꿀팁 하나 풀어드리는데, 이거 하나솔루션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아랫부분에서 올라올 때 이 거래량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차이가 나시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거래량이 명확하게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하나솔루션을 사실 제가 진짜 좀 뭐 이거는 그냥 속단 말이긴 한데, 하나솔루션 제가 이날 6월 초입에 잡았어요. 예, 이 초입 부근에 요때 샀어요. 그리고 나서 시가 갭될 때 여기서 팔았어요. 이게 사람이 100%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이게 18,000원에 샀으면 가져갔으면 한 4만원 가는 거를 18,000원에 사서 2만 얼마에 팔았으니까, 이런 아쉬움이 좀 남아있는 종목입니다. 예. 저도 종목마다 이런 아쉬움이 남아있는 종목군들이 다 있어요. 근데 뭐 이런 종목, 뭐 결론은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몸뚱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거래량은 이렇게 평범해져요. 거래량은 이런 식으로 좀 뭔가 크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신고가 거래량,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이제 슬슬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매일 거래가 엄청 많이 이루어지는 이런 형식으로 바뀝니다. 근데 거래대금은 무려 이거 얼마일까요, 여러분? 네. 거래대금이 무려 2천억씩 터져준다라는 거죠. 1,800억, 2천억씩 터져주는 거예요. 이때는 신고가 거래량처럼 보이는데 거래대금이 그래봤자 3천억, 2천억 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서는 벌써 그냥 평균 거래대금이 1,000억에서 3천억이라는 거예요. 그럼 두산중공업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산중공업도 하방에서 거래대금 터질 때 800억, 뭐 2천억, 정말 이 고가에서는 7천억 이렇게 터졌어요. 근데 근래 들어서 평균적으로 터진 게 1,400억, 1,000억,
800억 이런 식으로 터져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조금 이런 구간에 슬슬 거래량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래 대금 자체는 당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거래 대금 자체는 변함이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거래량은 왜곡되고 거래 대금은 왜곡되지 않고 진실을 보여줍니다. 그럼 내려가는 구간에서도 거래 대금이 많이 터져준다라는 건 거래량은 없을지언정 거래 대금의 크기가 크다라는 거는요. 뭐 가격 자체가 높아진 부분도 있지만 차익 실현을 한다라고 해서 티가 안 난다라는 거예요. 네, 티가 안 나요. 네, 이게 아셨죠?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좀 수급을 체크를 해보자면 연기금 대량 매도 포지션 잡아주고 있고요. 웨인드 같은 경우에도 대량 매도 포지션을 좀 잡아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두산중공업의 버팀목인 이 연기금이 매도 포지션을 지속적으로 잡아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의심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제가 요 날이었어요. 이 11월 26일, 11월 27일, 그리고 이제 30일까지 포함해서 3일 동안 계속해서 이제 의구심을 품었는데 이들이 지금 유증 관련돼서 유증 가액을 맞춰주지 않았어요. 근데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대량 매수 포지션을 와줬었던 그 구간에서 차익 실현 하나도 없이 지금까지 끌고 온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반응가 확장 딱 나와주고 난 뒤에 차익 매물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좀 의심을 해볼 만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통정거래에 대한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개인이 판다라고 해서 정말 개인이 다 팔까라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이 부분에서 200만 주, 280만 주, 130만 주 이런 식으로 물량이 나와주는데 주가 상승 구간은 적잖아요. 그쵸? 네, 그쵸? 이 정도 물량이 이렇게 빠져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적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키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 가능성도 좀 열어두게 되면 지금 구간에서는요, 우리가 생각을 했었던 의미가 있었던 가격대가 결국 이 정도 가격대거든요. 14,800원에서 14,900원 정도 됐어요. 그죠? 이 부분에서 이제 살짝 반등이 나와줬는데 오늘 뭐 시초가 부근에 저도 좀 보고 있었어요. 근데 시가 부근에 이제 수급이 살짝 들어와 주면서 올라가 주긴 했는데 그러고 나서 쭉 빠져주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꼬시기성이죠. 네, 꼬시기성 반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는 언제나 그랬듯이 무작정 내려꽂지 않아요. 왜냐면 무작정 내려꽂으면요 손절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작정 내려꽂지 않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반등을 이런 식으로 주셨다가 다시 내려꽂고 다시 내려와주고 다시 내려와주고 이런 식으로 갔다가 다시 반등 이런 식으로 주고 추세 자꾸 올라가는 것 같네. 아니야 이렇게 조정 주고 다시 이렇게 내려왔다가 또 조정하면 이렇게 반등 주고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두산중공업은 1차적으로 의미가 있는 가격 부근에서 반등은 조금 나아졌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추세를 잡아줬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중공업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은요, 지금은 섣부른 그 추가 매수의 구간이 아닙니다. 지금 추가 매수의 구간이 아니에요. 명심하고도 명심해야 됩니다. 물타기와 분할 매수의 차이가 뭐냐면요, 주가가 빠지는데 내가 매수할 수 있어요. 왜? 빠지니까 매수하는 거지. 비중 더 채우는 거죠. 그걸 보고 분할 매수라고 하는 거고요.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존재를 한다라고 판단이 될 때에는 섣부르게 이제 매수 진입에 들어가는 걸 보고 이제 물타기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아직까지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의미가 있는 각 부분까지 내려와주고 어떻게 보면 작은 파동이지만 오늘 윗꼬리 5%의 이런 반등이 나와줬어요. 그렇게 되면 무작정 상방을 바라본다, 뭐 거래량의 변곡점이 온 부분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 구간을 조금 더 열어보고 우리가 보수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에서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조정 구간이 좀 나와줬는데 이게 한 12,600원 정도 내려와줬네. 그럼 이 구간에서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이탈시키기 때문에 여기서는 손절매 물량이 좀 나오게 됩니다. 손절매 물량이 조금 나오게 되는데요. 손절매 물량이 나와줄 때 메이저 포지션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돼요. 얘들이 본계좌로 담아주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메이저들이 본계좌로 뭐 통정거래 이후에 지금 설거지 구간에 있는데 본계좌로 다시 담는다라는 거는요,
요 부분에서 물량을 다시 담은 다음에 투심을 살려가지고 모멘텀 터트린 다음에 물량을 다시 한번 더 처리를 하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체크 포인트 잡아 주시고요. 예. 이게 중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봤었을 때 뭐 이제 신주 나오고 그러면 주가가 무거워지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이제 조정폭은 좀 열어둘 필요가 있어요. 벌써 고점 대비 어떻게 되면 올라간 구간 자체가 지금 높잖아요. 그렇죠? 예. 예, 곧 올라간 구간이 높기 때문에 조정폭은 열어두되 추세도 뭐 추세는 아직까지 이탈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어렵고요. 고가놀이 부근에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사실 대응의 영역이고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냉정하게 말씀드릴 때 아무런 여파를 줄 수 없는 구간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게 설거지 구간이라고 해도요. 두산중공업 같은 모멘텀을 가진 종목은요, 다시 한 번 더 그 매수 물량이 들어와줘요. 매진 물량이 들어와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매진 물량이 들어와줄 때 우리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시세 분출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우리의 키워드죠. 예.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가 어떤 가격대에서 어떻게 진입을 한 다음에 어떻게 결과물을 창출해낼 수 있냐를 보시면 됩니다. 왜? 손실도 수익으로 바꾸는 게 트레이더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산중공업은 1월달부터 이제 다시 한 번 더 모멘텀과 이슈를 받아서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이제 신주권 나와주고 나서 주가가 살짝 타격이 나와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물량 부담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명심하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물량 부분이 어느 정도 나와줄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100% 확신해서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걸 뭔가 논리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두산중공업 주포지. 예. 그건 두산중공업 주포입니다. 그거는 시장에서 결정해주는 요소예요. 시장에서 결정해주는 요소를 왜 우리가 예측하려고 하고 예상하려고 하고 알려고 하는 거지. 쓸데없는데 힘을 쓸 필요가 없고 쓸데없는데 힘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결정해주는 수치에는요, 시장의 결정 흐름에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냉정하게 분석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2월 말까지는 섣부른 이제 어느 정도 다시 자리를 잡아주는 구간까지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섣부른 단가 관리 추가 매수가 진행되는 부분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뭐 하방 경직 구간과 그 뭐 메이저들의 움직임, 그리고 이들이 이제 쓰는 그 계좌에서 들어와주는 물량이 어느 정도 들어와줘야 되는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미르데어 쪽에서 260만 주, 키움증권에서 가시적으로 물량이 엄청 들어와주고 있어요. 근데 이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예. 키움에서 들어와주는 물량은요,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 물량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주구장창 매수에 들어오고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주구장창 매도를 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건 그래요. 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중공업 뭐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 좀 드리자면, 조정 구간은 누구든지 다 나와줄 수 있어요. 차익 실현 매물도 당연히 나와줄 수 있어요. 네, 내가 뭐 1000만 주 가지고 있으면 한 300만 주 차익 실현하고 500만 주 차익 실현하고 다시 물량 모아서 다시 주가를 당겨서 올리면 되는 거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주가가 올라가면 차익 실현이 있어야지 또 올라가는 거예요. 네. 차익 실현이 없이 올라가는 주식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네. 차익 실현이 없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뭐 비교 대상은 좀 잘못됐지만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이건 차익 실현 했네요. 점한각 한 종목 있었었는데 어디 있어? 알루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신일제약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점한가 갔다가 물량 받고 다시 설거지하고 그랬습니다. 모든 주식이 다 그래요, 여러분. 두산중공업 파동 여기서 끝났다고요? 아직까지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중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봤었을 때 뭐 이런 펀더멘탈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뭐 재료적인 부분이나 봤었을 때에는 그만큼의 중장기 투자의 가치가 있는 부분인데, 고점에서 고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 언급을 안 드리는 거예요. 고점에서 그거 언급 드리면 행복해로지. 우리는 다 알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을까요? 8월 달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8월 달부터 계속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고가 부근에서는 행복해로 돌리지 말자고요. 예.
신고가에서 행복회로 돌리는 것만큼 안 좋은 버릇이 없습니다. 아셨죠? 잘 좋습니다. 오늘 두산중공업 영상 깔끔하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요즘 들어서 저희 홈페이지 상당히 많이 좀 놀러와 주시더라고요. 네, 많이 놀러와 주시는데요. 저희 허브경제TV 뭐 네이버에 허브경제TV 쳐보시면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오실 수 있어요. 뭐 CTS도 진행하고 있고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 주시는 분들한테 혜택도 많이 드리고 있고요. 연말이어서 허브 산타가 쏜다라고 해서 이벤트 하나 진행하고 있거든요. 한 30명 정도 저희가 뭐 스타벅스 기프트콘도 드리고 뭐 와인도 10병 정도 선물해 드리고요. 뭐 치킨도 10분한테 선물해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랑해 주시는 만큼 저희도 더 좋은 콘텐츠와 더 좋은 모습으로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